이번 시간에는 화면 전환 효과, 그 다음에 오디오 삽입하고요. 다 완성한 파일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그거를 갖다가 내 카톡에 보내보고 여기까지 수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퍼폰트 여시고요. 장기 파일 여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파일이 있고요. 혹시나 이 슬라이드에서 클릭하시고 만약에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분도 있으시겠죠. 글을 가리고 있다면 이 그림을 뒤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얘는 그리기 도구 서식 누르셔서 그리기 도구일 때는 이 도형에 대한 원도형에 대한 설정이고요. 그림 도구는 이 그림에 대한 설정이에요. 그래서 도형을 뒤로 보낼 거니까 그리기 도구 서식 누르시고 정렬 그룹에 맞춤 보이시죠? 맞춤 누르셔서 맞춤이 아니네요. 뒤로 보내기 누르셔서 맨 뒤로 보내기 이러면 글자가 위로 올라오고 얘가 밑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정렬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두십시오. 저는 다시 제자리 갖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전환 효과 할 겁니다. 왼편 창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상태 아닙니다. 기본 보기 상태 1 슬라이드 누르시고요. 전환 효과 전환 탭 여기 보이시죠? 전환 탭 누르시고 전환은 무슨 효과냐면 1 슬라이드에서 2 슬라이드로 이 넘어갈 때의 요 효과예요. 1 슬라이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많은 효과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버튼이 여기 또 보이시죠? 설마 요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열어보는 거죠. 클릭해서 열어보면 늘어뜨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서에는 얘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요. 여러분 다른 거 마음에 드시면 다른 거 하시면 돼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면 왼편 창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 슬라이드마다 이렇게 주셔도 돼요. 얘는 당기기, 얘는 밝기 변화 각각 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늘어뜨리기를 똑같이 적용할 겁니다. 모든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면 여기 모두 적용 보이시죠? 모두 적용 눌러주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런데 이 화면 전환이 언제 일어나냐면 마우스를 클릭을 해야 이 화면 전환이 늘어뜨려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동영상으로 만들 거여서 얘는 체크를 빼겠습니다. 체크 빼고 다음 시간 후 언제 이 화면 전환이 이루어질 거냐면 이제부터는 이 그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글자를 봐야 돼요. 글자의 개수. 그래서 여기는 1 슬라이드에는 많이 안 적혀 있다 싶으시면 일단 그 전에 이 모두 적용을 한 번 더 누를게요. 모두 적용을 한 번 더 누르시고 그 다음에 1 슬라이드는 글자가 많지 않으니까 여기를 클릭하셔서 박스 안을 클릭하셔서 얘는 한 3초만 줄까요? 3 쓰시고 엔터키 치시면 돼요. 그러면 3초 후에 화면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 놓고 만약에 여기다 모두 적용을 누르시면 모든 슬라이드의 슬라이드가 3초 후에 화면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두 적용 누르지 마세요. 이 슬라이드만 1번 슬라이드만 3초. 이번에 작업창에서 슬라이드 보기 창에서 여기 이 슬라이드 클릭하시고 여기는 글자가 요 정도 있네 한번 확인하시고 요건 한 5초 정도 줄까 클릭하신 다음에 5 쓰시고 엔터키. 그 다음에 3 슬라이드 갑니다. 3 슬라이드 더 글자가 많죠. 글자가 더 많으니까 얘는 한 10초 정도 줄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내 파일을 볼 때는 10초를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초를 얘를 보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위주로 볼 건지 내가 누군가한테 주는 걸로 생각할 건지 그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클릭하시고 얘를 한
10초 일단 줘보죠. 10초 엔터키. 그 다음에 글자 수 보면서 적절히 하세요. 4슬라이드 5초. 6슬라이드. 4슬라이드인가요? 4슬라이드 5초. 6슬라이드. 요거는 그냥 글자 날라오면 바로바로 보니까. 근데 날라오는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얘는 한 7초 줄게요. 7초 클릭. 7초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다시요. 지금 5슬라이드입니다. 클릭하셔서 5초 엔터키. 6슬라이드. 6슬라이드에 조금 이따 손을 볼게요. 손을 안 본 데가 있네요. 6슬라이드. 6슬라이드는 글자 수에서 한 7초 줄까요? 글자를 조금 더 읽어야 되니까 7초. 7슬라이드 클릭하셔서 5초만 줄게요. 5초. 8슬라이드 7초 줄까요? 7초.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9슬라이드. 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25.8% 이렇게 읽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7초만 줄게요. 7초. 10슬라이드 얘는 한 5초만 줄까요? 7초 줍시다. 7초. 11슬라이드 글자 많이 없죠? 5초만 줄게요. 5초. 12슬라이드. 얘도 좀 손을 봐야 되고요. 클릭하셔서 7초만 줄까요? 7초. 13슬라이드 5초만 주겠습니다. 5초. 나중에 요걸 읽을 시간을 충분히 주시려면 여기 있는 시간을 조금 늘리시면 돼요. 클릭하셔서 얘는 감사합니다. 읽을 시간 한 4초 정도 줄까요? 4. 엔터키.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여기 5슬라이드, 6슬라이드, 6슬라이드에 여기가 글자가 너무너무 줄간격이 없죠? 줄간격 좀 띄우겠습니다. 커서 클릭으로 넣으시고 ESC키로 빠져나오시고 박스를 딱 잡으시고 글에 관계되는 거 전부 홈탭. 그 다음에 줄간격 여기였죠? 여기요. 여기 클릭하셔서 열어야 돼요. 열어서 1.5 그러면 이 박스는 전부 1.5의 줄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도 적용해야 되고 7에도 적용해야 되고 8에도 적용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뭐를 잡고 있나요? 6슬라이드 잡고 있죠. 이 스타일을 복사를 해서 바로바로 매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가셔도 여기 1.5 잡아줘도 되겠지만 지금 스타일 복사 기능 배울 거예요. 다음 박스 선택하시고 커서를 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홈탭에서 이게 이제 한글에도 이 기능이 있고요. 요게 또 엑셀에도 이 기능이 있어요. 보시면 클립보드 그룹에 서식 복사 보이죠? 얘를 한 번만 클릭하면 다른 곳에 한 번만 적용이 돼요. 근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 계속 적용이 돼요. 그래서 서식 복사 아이콘을 명령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여기 가져오시면 마우스 포인터 옆에 붓이 따라다닐 거예요. 7슬라이드 눌러주겠습니다. 눌러주셔서 7슬라이드입니다. 정확하게 슬라이드 보시고 여기 글자 있는 곳 클릭 이러면 벌어지죠. 그래도 이 마우스 포인터가 여전히 붓 모양이죠. 서식 복사해서 그래요. 8슬라이드 가겠습니다. 가셔서 글자 있는 곳 클릭 벌어지죠. 그죠? 이제는 또 가보죠. 여기 12슬라이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여기 여전히 따라다니죠. 붓이 따라다니고 있죠. 그래서 클릭하겠습니다. 빠졌는데 얘는 다른 설정을 가지고 왔네요.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니어서 이게 되돌리는 키 보이시죠? 되돌리겠습니다. 되돌리고 여전히 이 붓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탈출하겠습니다. 벗어나는 거 ESC 키 눌러서 탈출을 하세요. ESC 키 눌렀습니다. 이제 안 따라다닙니다. 여기는 됐고 12슬라이드 오겠습니다. 12슬라이드 커서 클릭으로 넣으시고요. 클릭으로 넣으시고 요거는 텍스트 상자로 만든 거여서 아까 그 레이아웃 설정을 안 가지고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ESC 키로 커서 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줄 간격을 1.5줄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1.5줄. 여기는 엔터 쳤기 때문에 공간이 이만큼 들어간 거고요. 다음에 박스를 난 정중앙에 놔야겠다. 그러면 클릭하시고 서식 가셔서 맞춤에 여기요. 여기 가로 가운데 맞춤이거든요. 가운데 맞춤 하면 살짝 움직일 수도 있고 원래 가운데였다면 안 움직일 수도 있고요. 제 완성 파일 한번 볼까요? 완성 파일을 보면 여기다가도 요 글머리 기호를 다 넣어줬네요. 한번 넣어봅시다. 그 다음에 클릭하셔서 박스 커서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그 다음에 홈탭에 갑니다. 홈탭 가셔서 여기가 글머리 기호죠, 그죠? 글머리 기호 여셔서 요거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엔터를 여기서 쳤기 때문에 요게 한 문단이고요. 여기서 쳤기 때문에 얘가 한 문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엔터 쳐서 얘가 또 한 문단이 만들어졌죠. 각 문단마다 글머리 기호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열어서 색깔 바꿔줄까요? 클릭하셔서 아까 색깔 잡은 걸로 똑같은 걸로 잡아주겠습니다. 확인 버튼. 그 다음에 작업창 바깥쪽 눌러서 한번 빠져나와 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글자 혹시 잘못 쓴 거 아니냐 하면서 마침 뽀뽀라고 하죠. 근데 제대로 쓴 겁니다. 이 정도 되었고요. 다시 1슬라이드 갑니다. 그 전에 제가 하나 뭐 설명드릴게요. 4슬라이드 한번 와보세요. 4슬라이드.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림 클릭하시면 여기 그림을 많이 넣으면 그림이 용량을 이렇게 차지해요. 그 다음에 그림 도구에 서식 한번 가볼게요. 제가 들어가서 설명할게요. 서식 누르시면 그림 압축이 있죠. 그림 압축 누르시면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아까 이 그림을 배경 제거하느라고 요 뒤에 다 뺐잖아요. 다 빼고 뭐 사이즈도 조절하고 이랬죠. 그럴 때 아직까지 그 영역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용량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까지 없애라 하는 게 요 기능이에요. 이 기능. 그 다음에 이 그림에만 하고 싶으면 이 그림에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린 요거 체크 빼서 모든 그림에 다 해주겠어요. 모든 그림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출력할 건지 얘를 이 파일을 인쇄할 건지 그 다음에 웹에 공유할 건지 뭐 메일에 보낼 건지 뭐 이런 거 해주는 거에 따라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금 파일 용량이 줄어듭니다. 근데 일단 문서 해상도 사용되어 있죠. 이 정도로 그냥 두죠. 이 정도 두시고. 그래서 그림이 많으면 여기서 파일이 되게 막 그림이 압축이 되면서 파일 용량이 작아져요.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여기 제일 낮은 수준을 선택했다면 그림이 다시 나는 원상복구가 안 돼요. 이렇게 고품질로는 안 나오니까 보고 생각하시고 난 요건 안 할 거야 하면 안 하시면 돼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설명드렸으니까 잘려진 그림 영역을 삭제했고 모든 그림에 그게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서 해상도 사용되고 하긴 우리가 만약에 얘는 선택이 안 되네요. 일단 문서 해상도 그대로 사용합시다. 확인 버튼 누릅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를 넣겠습니다. 왼쪽에서 위를 돌려서 1슬라이드 오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소리를 넣겠어요. 삽입 탭 여기 오디오 보이시죠? 오디오 누르시고 밑에는 녹음을 해도 되고요. 내 컴퓨터에 오디오 파일이 있다면 요거 누르시면 되겠죠. 내 PC에 오디오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그 파일이 어디 있는데 하고 이제 물어보는 창이죠. 그래서 장기 폴더 찾아가십시오. 장기 폴더 자주 건드리셨다면 즐겨찾기 구역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클릭으로 여세요. 클릭. 그러면 오른편에 딱 제가 드린 요 국악점 mp3 파일이 있을 겁니다. mp3 파일이 소리 파일이죠. 클릭하시고 마우스 가져가면 얘가
3분 1초짜리라고 하네요. 3분 1초짜리. 그리고 삽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중앙에 볼륨 아이콘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중앙에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 음악을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쓸 거예요. 배경음악으로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경음악으로 쓸 때는 얘만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전부 체크 안 돼 있는데 얘를 누르시면 여기가 다 체크가 돼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죠. 백그라운드에서 재생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방금 뭐로 바뀌었냐면 자동 실행으로 바뀌었고요. 네, 자동으로 그냥 바로 노래가 바로 재생이 되라는 거죠. 모든 슬라이드에서 실행하고 그 다음에 노래가 끝나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복 재생하고 그 다음에 쇼 동안에 저 볼륨 아이콘을 숨기고 이런 설정이 얘를 누름으로써 바로 체크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배경음악으로 넣을 때는 얘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경음악은 또 너무 크면 이제 듣기가 싫겠죠. 그 배경음악으로서의 역할만 해야 되죠. 이 볼륨을 열어서 높게 갈 건지 중간 갈 건지 낮게 갈 건지 저는 중간 한번 가볼게요. 중간. 네,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 쇼 가서 처음부터 듣는 게 F5였죠. 그 다음에 현재 슬라이드부터 듣는 거는 Shift F5였죠. 만약에 이 슬라이드 선택되어 있고 현재 슬라이드부터 들으려면 이 슬라이드부터 들으려면 Shift F5를 누르면 되죠. 다시 우리는 1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지금 이 볼륨 아이콘이 숨겨지는 게 보일 겁니다. 처음부터 누르겠습니다. 바로 재생이 되죠. 이런 식으로 각 초마다 3초, 5초 재생이 되는 겁니다. ESC키로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Shift F5로 눌러봐도 이 볼륨 아이콘이 안 보이죠, 그죠? ESC로 빠져나오겠어요. 근데 난 얘가 너무 거슬린다. 그럼 마우스 가져가시면 이동키 뜨죠. 바깥으로 작업창 바깥에 빼내 놓으세요.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이 슬라이드 작업창 안에 있는 것만 보이지 바깥에 여기 뭔가 그려놨어요.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나는 얘가 거슬린다 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빼시면 됩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F4를 눌러서 확인을 시켜드리죠. 눌러보시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배경음악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이 볼륨 아이콘이. 이렇게 했고 우리는 파일을 한번 저장해 보죠. 요거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파일은 다 만들었고요. 우리가 만든 파일은 장기점 pptx 파일입니다. 파워포인트 파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 파워포인트를 각 슬라이드마다 그림으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PDF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또 동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파일 누르시고 여기 내보내기 메뉴 보이시죠? 내보내기 누르시고 비디오 만들기 보이시죠? 비디오 만들기 그다음 여기 비디오 만들기 클릭하시면 이제 위치를 먼저 잡아줘야 되죠. 저는 원래 만들어져 있던 거 그래서 위치는 장기라는 폴더에 딱 두세요. 마지막 주소가 장기면 좋겠어요. 일단 파일 이름은 뭐로 들어왔죠? 장기점 mp4 파일. mp4가 동영상 그 파일의 확장자죠. 그죠?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저장 눌러주시면 요 밑에 장기 만드는 중이라고 보이죠? 요게 막대예요. 막대. 그래서 이 막대가 끝까지 가면 아까 그 장기 폴더에 내가 지정한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진행되는 거 보이시죠? 얘가 진행되는 동안 뭔가 하나 설명하고 올게요. 우리가 이 파일을 내가 어딘가 들고 가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모든 소스 파일들이 한 군데 다 있어야 돼요. 여기저기 얘는 문서 폴더에 있고 얘는 뭐 바탕화면에 있고 그러면 안 되고
이 장기에 들어가 있는 그 쓰인 파일들이 같은 폴더에 딱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파일에 소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파워포인트 열었을 때 그림이 사라지거나 글꼴이 안 맥히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을 만들고서는 한 폴더에 딱 같이 넣어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걸 한번 보죠. 다 완성되었죠. 폴더 찾아가 볼게요. 눌러보시면 이게 3이고 얘네요. 저한테는 비디오 파일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재생이 되고 있죠. 저절로 넘어갈 거고요. ESC로 빠져나오고 닫겠습니다. 이제 얘를 카톡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내고 마칠 거고요. 컴퓨터 카톡 열겠습니다. 컴퓨터 카톡은 카카오톡하고 검색해서 이제 설치하시면 돼요. 업데이트를 또 갑자기 하고 있네요. 업데이트 해주고 금방 할 거니까. 조금 늦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수업 마치고 나면 다음에는 파워포인트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말고 구글 슬라이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저는 자동 로그인이 되었고요. 여러분 저기 이 창에서 전화번호 적고 비밀번호 적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내가 보이는 창이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서 따닥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파일 보내는 거 요거죠, 그죠? 요거 누르신 다음에 파일 전송 아이콘이죠. 그 다음에 자기 폴더 찾아가셔서 여기서 요거 mp4 파일 보이시죠? 클릭하시고 열기 하시고 전송 눌러야 되겠죠? 전송 누르시면 이렇게 갑니다. 가서 나중에 내 방에서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보내도 되겠네 싶으면 그때 꾹 눌러서 전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 넣어놓으면 이 컴퓨터 카톡은 내 그냥 폰의 카톡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폰의 카톡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을 배워보겠습니다.